오늘도 무사히 눈을 뜨셨구려. 참으로 다행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하루에 큰 복을 이미 받은 셈입니다. 자, 내가 오늘 그대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대는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몸을 일으켰습니까? 알람 소리에 놀라 번쩍 몸을 일으켰나요? 아니면 어지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겨우 화장실로 발을 뗐나요? 만약 그대가 쉰 고개를 넘긴 나이인데도 여전히 아침마다 무언가에 쫓기듯 몸을 벌떡 일으키고 있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그대는 지금 매일 아침 자신의 생명줄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저 멀리 산속의 벼랑 끝이 아니라 바로 그대가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 그 좁은 잠자리라는 것을요,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핑 돌아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은 이걸 그저 나이가 들어서 혹은 피곤해서 생기는 가벼운 빈혈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그 어지럼증은 그대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간절한 신호입니다. 주인님, 제발 천천히 좀 하세요. 제 영혼이 아직 몸 안으로 다 들어오지 못했습니다라고 울부짖는 소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 깊은 정적 속에 머뭅니다. 피의 흐름은 느려지고 숨소리는 잦아들며 온몸의 기운은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죠. 말하자면 밤새 우리 몸은 하나의 작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해가 떴다 그래서 알람이 울린다 그래서 그 고요한 상태를 강제로 확 깨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몸을 일으키는 순간 가라앉아 있던 피가 머리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발끝에 머물게 됩니다. 머리는 텅 비어버리고 심장은 당황해서 날뛰기 시작하죠. 그 짧은 찰나에 우리 몸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중년이 넘어서 겪는 뇌혈관의 사고나 심장의 마비는 대부분 이 찰나의 서두름에서 시작됩니다. 내 친구 중에도 그런 이가 있었습니다. 평생 부지런함 하나로 자식들 건사하며 살았던 친구였지. 그 친구는 늘 아침에 1분이라도 빨리 일어나야 하루가 길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번쩍 일어나 발을 때려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지요. 그 친구가 아꼈던 그 1분이 결국 그의 남은 수십 년을 앗아가 버린 겁니다. 참으로 허망하고 가슴 아픈 일이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돈이 없어서 혹은 자식이 속을 썩여서 고달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달픔은 내 몸의 속도를 내가 제어하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특히 50살이 넘었다면 이제는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내 몸의 속도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빨리 돌아가라고 등 떠밀어도 그대만큼은 아침에 그 고요함을 지켜낼 줄 알아야 해요. 아침의 어지럼증은 단순히 머리가 아픈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의 삶이 너무 과속하고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좀 아껴달라고 몸이 내는 신음이에요. 젊을 때는 몸이 그 서두름을 다 받아내줍니다. 탄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 몸은 오래된 고목나무와 같습니다. 마른 가지를 갑자기 꺾으면 툭 하고 부러져 버리듯이 우리 몸도 갑작스러운 변화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대,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나요? 늘어난 주름에 한숨만 쉬었나요? 아니면 뻣뻣해진 목덜미를 주무르며 짜증을 냈나요? 그러지 마세요. 그 주름과 뻣뻣함은 그대가 그만큼 치열하게 세상을 버텨왔다는 훈장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훈장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는 그 몽롱함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밤과 낮이 교차하는 시간이며 이승과 저승 사이를 다녀온 영혼이 다시 내 몸으로 안착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에 왜 그리 서두르십니까? 무엇이 그대를 그토록 급하게 잠자리에서 몰아내는 겁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무서운 겁니까? 내가 살아보니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난다고 인생이 크게 바뀌지 않더군요. 오히려 아침에 그 5분을 어떻게 고요하게 보냈느냐가 그 사람의 하루를, 나아가
그 사람의 남은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오늘부터는 나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바로 몸을 일으키지 마세요. 잠시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있음을, 내 숨소리가 여전함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어지러움이 느껴진다면은 그것을 거부하려 하지 말고, 아, 내 몸이 지금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부드럽게 받아들이세요. 그 작은 마음가짐 하나가 그대의 운명을 바꿉니다. 서두르는 자에게는 병이 따르고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는 평안이 따르는 법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내가 아침에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 행동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주리다. 이건 단순히 건강 비결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추해지지 않고 존엄하게 나를 지키는 법이기도 합니다. 자, 차 한 모금 더 하시고 다음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그 위험한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시다. 내가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몸을 다루는 예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범하는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계처럼 몸을 다루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 몸은 밤새 깊은 잠을 자며 일종의 휴식 상태, 즉 모든 기운이 안으로 잦아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마치 스위치를 켜듯 몸을 벌떡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빨리 준비해야 해서라고 변명하지만 이건 내 몸에 대한 아주 무례한 일입니다. 우리네 옛 어른들은 잠에서 깨어나면 바로 일어나지 않고 기지개를 크게 켰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요. 기지개는 잠들어 있던 온몸의 구석구석에 이제 해가 떴으니 슬슬 움직여보자 라고 신호를 보내는 부드러운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도 없이 갑자기 허리를 세우고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서면 우리 몸속의 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특히 50살이 넘어가면 우리 몸의 길목들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젊을 때는 고무줄처럼 유연해서 갑자기 움직여도 금방 회복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핑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는 건 머리로 가야 할 기운이 밑에 가로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무리하게 발을 내디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을 잃고 쓰러지거나 심하면 뇌에 큰 무리가 가게 됩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아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자식들 밥 해주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눈 뜨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가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 평소처럼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다가 그만 문턱에서 고꾸라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서두름이 그분의 여생을 침대 위에서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그러더군요. 오빠, 내가 딱 1분만 침대에 더 누워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여러분, 우리 몸은 영혼이 담긴 그릇입니다. 그릇을 옮길 때도 조심조심 다루는데 하물며 내 목숨이 담긴 몸을 그렇게 함부로 다뤄서야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움직이는 것은 내 몸이라는 집의 기둥을 갑자기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지붕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몸만 갑자기 움직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시동도 너무 급하게 걸지 마세요. 눈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 갚아야 할 돈, 미운 사람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는 것, 이거 역시 몸을 급하게 일으키는 것만큼이나 해롭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숨이 가빠지고 숨이 가빠지면 피의 흐름이 거칠어집니다. 어지럼증은 바로 그 거친 흐름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어도 아침에 눈을 뜬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밖에서는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나를 가난하다고 비웃을지언정 내 침대 위에서만큼은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아침에 그 짧은 여유를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허허, 내 말이 너무 무겁게 들리나요? 하지만 이건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대를 지키고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속도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남들만큼 살려고 내 몸이 비명을 지르는 줄도 모르고 달리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멈춰서서 내 몸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선 가만히 누워 손가락 끝부터 발가락 끝까지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내 몸 마디마디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어지럼증이 있다면 그 기운이 천천히 가라앉기를 기다려 주세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대접하는 법입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대접해 주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니 정말 소중한 것은 늘 천천히 다가오더군요. 아침에 햇살도 천천히 떠오르고 봄꽃도 천천히 피어납니다.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른다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달린다고 더 많이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정성스럽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그 하루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금기를 마음속에 새기셨나요? 절대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내 몸이 준비될 시간을 충분히 주십시오. 그것이 그대의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문턱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아침에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이 어디 물리적인 움직임뿐이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요즘 사람들은 몸보다 마음을 더 먼저 병들게 하고 있어요. 바로 그놈의 손바닥만 한 기계 때문이지요. 눈을 뜨자마자 더듬더듬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찾는 것, 이것이 내가 말하는 두 번째 절대 금기입니다. 허허, 찔리는 분들 많으시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혹시나 누가 나한테 연락하지는 않았을까 싶어서,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 빛나는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그대들, 이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맑은 샘물에 구정물을 한 바가지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밤새 우리 뇌는 불필요한 기억들을 정리하고 맑게 비워냈습니다. 마치 깨끗하게 비워진 하얀 도화지와 같지요. 그런데 그 귀한 도화지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에 시끄러운 소식들, 남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 혹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다투는 이야기들을 마구 채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지러운 정보들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뇌는 쉴 틈도 없이 다시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아침에 느끼는 어지럼증은 피의 흐름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뇌에 갑작스러운 과부하가 걸려서 생기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맑은 정신으로 하루에 첫 발을 떼야 하는데 이미 머릿속은 쓰레기장처럼 어지러워져 있으니 몸이 제대로 중심을 잡을 리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은 독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독입니다. 누구네 자식은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누구는 어디 좋은 곳으로 놀러 갔다더라. 같은 소식들을 아침부터 보고 있으면 내 마음 한구석에는 어느새 자괴감과 불안함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왜 이리 팍팍할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아침은 세상과 소통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과 소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은 잠시 문 밖으로 밀어두어도 괜찮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식은 1시간 뒤에 알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단 1초만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네 옛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마당을 쓸거나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먼지만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려앉은 밤새의 찌꺼기들을 털어내는 예식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마당을 쓰는 대신 그 좁은 화면 속에서 남의 집 마당을 들여다보며 살고 있으니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는 겁니다. 어지럼증이 심한 날에는 더욱더 그 기계를 멀리하세요. 그 밝은 빛과 어지러운 글자들은 그대의 눈과 신경을 날카롭게 할 뿐입니다. 대신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의 냄새를 맡으세요. 쥐저귀는 새소리나 옆집에서 들려오는 사람 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살아있는 감각을 깨우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자연의 소리입니다. 내가 살면서 깨달은 진리 중 하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면 첫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첫 1시간을 세상에 내어주는 사람은 하루 종일 세상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다독이고 사랑하는 데 쓰는 사람은 그 하루의 당당한 주인이 됩니다. 50살이 넘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채우기보다 비우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아침부터 새로운 정보를 머리에 채우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비워진 대로 맑은 대로 두십시오. 어지러움이 가라앉고 정신이 또렷해질 때까지 그저 나를 가만히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대 혹시 외로워서 아침부터 그 기계를 찾는 건가요? 누군가 나를 찾아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인 걸 압니다. 하지만 진짜 위로와 치유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나에게 오늘도 고생 많겠지만 우리 힘내보자 라고 건네는 따뜻한 눈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금기를 아시겠지요? 눈을 뜨자마자 그 어지러운 세상의 창을 열지 마십시오. 대신 그대의 마음 창문을 먼저 여십시오. 맑은 공기가 그대의 머릿속을 씻어내게 하십시오. 그래야 그대의 어지러움이 멈추고 비로소 제대로 된 하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세 번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건 어쩌면 앞에 두 가지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 영혼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할 차례군요. 앞서 몸의 움직임과 마음의 창에 대해 말했다면 이번에는 우리 입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처음으로 내뱉는 말 혹은 마음속으로 읊조리는 그 첫 마디가 그대의 남은 수명을 결정짓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세 번째 절대 금기는 바로 아침부터 내뱉는 한숨과 불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지럼증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에휴, 또 시작이네. 죽겠다. 죽겠어.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티나 하는 말들을 습관적으로 내뱉습니다. 그런데 그대들,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이건 내 몸과 영혼을 향해 쏘는 독화살과 같아요. 우리 몸의 귀는 내 입술과 가장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내가 내뱉는 말은 남보다 내 몸이 가장 먼저 듣고 반응합니다. 아침부터 죽겠다는 말을 들은 내 심장과 간, 그리고 머릿속의 핏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 우리 주인님이 죽기를 바라는구나 하고 모든 생명의 기능을 멈추거나 힘을 잃게 됩니다. 어지럼증이 더 심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지요. 특히 50살이 넘은 나이는 기운이 새해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말 한마디에 담긴 에너지가 젊을 때보다 훨씬 큽니다. 아침에 내뱉는 부정적인 말은 그날 하루의 운명을 어둡게 칠해버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의 면역력을 뚝 떨어뜨립니다. 내가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아침부터 한숨 섞인 말을 내뱉는 사람치고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는 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지러움이 느껴질 때, 아, 내 몸이 지금 조심하라고 신호를 주는구나. 고맙다. 조금 천천히 움직여 줄게 라고 말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 참 좋구나 라고 나지막이 읊조려 보세요. 그 짧은 긍정의 한마디가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꼬여있던 기운을 풀어줍니다. 우리네 옛 어머니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빌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무슨 거창한 말을 했겠습니까?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하게 해달라, 자식들 밥 굶기지 않게 해달라는 소박하고 따뜻한 말들이었지요. 그 정성 어린 말들이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낸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짜증 섞인 말로 공기를 탁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돈이 없어서 힘들고 몸이 아파서 서러운 그 마음 내가 다 압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입술만큼은 귀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걸까? 라는 말은 가난과 아픔을 내 곁에 더 꽉 붙잡아두는 주문과 같습니다. 특히 아침의 첫 마디는 씨앗과 같아서
그 시간에 심은 말은 하루 종일 자라나 그대의 현실이 됩니다. 어지럼증이 올 때 서두르지 말고 침대머리에 가만히 앉아보세요. 그리고 내 몸의 구석구석을 향해 축복의 말을 건네보세요. 고생 많았다. 내 다리야. 오늘도 잘 부탁한다. 내 심장아. 이렇게 내 몸을 손님 대접하듯 귀하게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움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부르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돈 한 푼 안 드는 명약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품격이 있어야 한다고들 하지요. 그 품격은 좋은 옷이나 넓은 집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침을 맞이하는 그대의 언어에서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당당하고 따뜻한 말을 골라 쓰세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제 알겠지요? 아침에 눈을 뜨고 5분 그 시간 동안 그대가 하는 말과 생각이 그대의 피를 맑게 할 수도 있고 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지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짜증을 내기보다는 살아있음을 기뻐하는 작은 미소 한 번이 그대의 수명을 늘려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금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벌떡 일어나지 않는 것, 기계를 멀리하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는 것. 이 평범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 그대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그대에게 꼭 해주고 싶은 진심 어린 당부를 전하며 이 이야기를 갈무리하려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맺을 시간이구려. 오늘 내가 전한 세 가지 금기는 결국 나를 대접하는 예의에 관한 것입니다. 아침에 어지럼증은 그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 뛰던 발걸음을 멈추고 제발 스스로를 좀 아껴달라는 몸의 간절한 신호입니다. 인생은 결코 속도전이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 얼마나 고마운지 느끼며 걷는 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50살이 넘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일부터는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딱 5분만 더 머무르세요. 그 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밤새 멀리 나갔던 영혼이 내 몸으로 돌아오길 기다려주는 귀한 예식의 시간입니다. 손바닥을 비벼 따뜻해진 온기로 얼굴을 쓸어주며 오늘도 잘 살아보자라고 속삭여 보세요.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결코 어지럽지 않습니다. 설령 세상이 그대를 흔들지라도 그대의 뿌리는 이미 단단해져 있을 테니까요. 오늘이 그대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어지러운 머리를 붙잡고 한숨 쉬기엔 우리가 맞이할 아침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부디 서두르지 마세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오늘을 시작해 보세요.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말입니다. 그대의 앞길에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